제6장 엑셀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데이터를 분석할 때 수치로 표현된 분석 결과들을 단순하게 나열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와 그 의미를 요약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나타낼 때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데이터의 특성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르다. 이 장에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히스토그램, 산점도 등에 대한 개념과 엑셀을 이용해서 얘들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요약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표나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잘 표현된 그래프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유용하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데이터에 사람들은 흔히 수많은 숫자의 나열 혹은 숫자들을 모아놓은 표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하게 분석 결과들을 나열하기보다는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정보와 그 의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잘 표현된 그래프는 데이터가 지닌 속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잘못 표현된 그래프는 데이터의 정보와 그 의미를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데이터의 특성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르다. 따라서 데이터에 알맞은 그래프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데이터가 연속형 데이터냐 범주형 데이터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히스토그램, 산점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엑셀을 이용하여 이들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원그래프와 사각형 그래프. 원그래프 파이 차트는 전체에 대한 항목별 비율이나 백분율을 강조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각 항목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다. 원그래프는 각 항목 또는 요인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낼 때 각 항목의 비율과 원그래프에서 각 항목을 나타내는 면적의 비율이 같게 만든 그래프이다. 원그래프를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원그래프는 항목별 비율이나 백분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제목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원그래프의 조각은 8조각보다 작게 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작은 비율을 갖는 것들을 묶어서 기타로 처리하도록 한다. 원그래프의 특정한 조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거나 어두운 색 또는 밝은 색으로 처리할 수 있고, 무늬를 넣을 수도 있다. 그림 6의 1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원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의 1의 원그래프를 보면 사람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들 중에서 단연 연속극과 뉴스가 높은 시청률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의 1과 같은 원그래프는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작성할 수 있다. B열과 C열의 각각 프로그램 이름과 각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을 입력한다. B3, B8 셀에 있는 프로그램 이름과 시청률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선택한다. 삽입 탭의 차트를 그룹을 사용한다. 차트 유형을 원형으로 선택하고 세부적인 모양을 결정한다. 이미 제1단계에서 원그래프에서 사용될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차트 데이터 범위 입력 상자에는 그 범위가 나타나 있다. 차트 도구 탭의 레이아웃 그룹에서 차트 제목을 눌러서 원그래프에 대한 제목을 입력한다. 또한 데이터 레이블을 눌러서 원그래프의 데이터 표현 양식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원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고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된다. 작성된 원그래프의 위치를 옮기고 세부적인 수정을 거쳐서 완성한다. 참고로 그림 6의 7은 엑셀에서 원그래프의 특정한 조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그래프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분리를 원하는 조각을 마우스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 된다. 그림 6의 8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남녀별로 정리한 데이터로 남자와 여자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별로 각각 원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그림 6의 8의 원그래프를 살펴보면 남자는 뉴스를 즐겨보고 여자는 연속극을 즐겨본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한편 이와 같은 두 집단 간의 비교는 그림 6의 9와 같은 사각형 그래프 또는 띠 그래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사각형 그래프는 원 그래프와 유사한 그림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효과적이다. 엑셀에서 사각형 그래프는 차트 마법사 대화 상자의 차트 종류 입력 상자에서 세로 막대형이나 가로 막대형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A3, C8 셀에 있는 프로그램 이름과 시청률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선택한다. 삽입 탭에 차트 명령을 선택한다. 차트 유형으로 세로형을 선택하고 세부적인 모양을 결정한다. 제2단계에서 계열 위치를 행으로 지정한다. 이후의 과정은 원그래프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그래프를 보기 좋게 수정하면 그림 6의 9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다른 그래프에 대한 엑셀 사용법은 앞서 설명한 원그래프의 작성법과 거의 유사하며 다만 차트 마법사, 대화 상자에서 알맞은 차트 유형과 세부 모양을 결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나머지 그래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래프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로 한다.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이산형 데이터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여러 가지 변형된 모양으로 신문이나 TV 등의 언론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막대 그래프에서 막대들은 수직이나 수평으로 나타내는데 그 방향에 따라 각각 수직 막대 그래프와 수평 막대 그래프라고 한다. 엑셀을 이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막대 그래프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수직 막대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차트 마법사 대화 상자의 차트 종류 입력 상자에서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수평 막대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로 막대형을 선택하면 된다. 앞서 제시한 시청률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6의 13, 그림 6의 14와 같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면 항목별 비교가 쉽다. 막대 그래프는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룹 간의 비교라든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6의 15는 그림 6의 8에서 소개된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원그래프나 사각형 그래프를 사용해서 나타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뉴스를 즐겨보고 여자는 연속곡을 즐겨본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6의 16은 서울과 부산의 월별 아황산가스 SO2 오염도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이다. 작성된 막대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별 비교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6의 16을 보면 두 지역 모두 대체로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6, 7, 8월의 경우 서울보다 부산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꺾은 선 그래프. 우리가 흔히 접하는 데이터 가운데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특성치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도별 대기 오염도, 주가 동향, 환율 동향, 수출입 동향, 어떤 제품의 월별 판매량 등은 모두 시계열 데이터이다. 꺾은 선 그래프는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하고 삽입 메뉴 중 차트 그룹에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데이터를 관측한 기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거나 기간 구분이 없는 데이터의 추세 반영이나 변화를 살펴보려면 꺾은 선형보다는 차트의 종류에서 분산형을 선택해서 그래프를 작성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의 월별 아황산가스 SO2 오염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 6의 16의 데이터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그림 6의 17, 두 지역의 월별 오염도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에 비해서 두 지역을 비교하는 데 쉽고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잘 표현된 그래프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잘못 작성되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그래프는 그래프 작성을 위한 Y축의 시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림 6의 18과 그림 6의 19는 어느 회사의 6월부터 8월까지의 매출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의 18과 그림 6의 19는 같은 매출액 자료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이지만 그림 6의 19의 경우에 Y축의 시작점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정함으로써 매출액의 차이가 훨씬 큰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래프의 Y축 시작점이 0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프에서 이를 나타내 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그래프를 작성할 때
Y축의 눈금을 얼마나 세분화하는가에 따라서 그래프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림 6의 21의 그래프는 대기 오염도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 6의 20의 그래프는 대기 오염도의 변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작성할 때 X축의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림 6의 22와 그림 6의 23은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린 그래프이지만 그림 6의 23은 첫 번째 시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시점의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그린 것이다. 그림 6의 23을 살펴보면 대기 오염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첫 번째 시점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그래프를 작성했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시계열 데이터인 경우에 X축의 시작 지점을 무엇으로 정하는가에 따라서 그래프의 해석이 달라진다. 이렇게 그래프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작성했는가에 따라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래프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작성된 그래프가 전체 데이터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특징이나 분포 모양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히스토그램은 수평축 위에 계급 구간을 표시하고 그 위로 각 계급의 상대 도수에 비례하는 넓이의 직사각형을 그린 것이다. 히스토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차트에는 없고 데이터 메뉴의 데이터 분석을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 분석에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분석 기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히스토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표 5의 1의 시험 점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탭의 분석 그룹의 데이터 분석을 선택한다. 만약 데이터 탭의 분석 그룹의 데이터 분석이 없으면 오피스 단추를 클릭한 후 엑셀 옵션에서 추가 기능을 선택하여 분석 도구 항목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탭의 분석 그룹의 데이터 분석을 선택한다. 그림 6의 24의 분석 도구 중 히스토그램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그림 6의 25의 대화 상자에서 입력 범위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데 사용할 데이터의 범위를 입력한다. 데이터의 범위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로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 범위가 채워진다. 그림 6의 25의 대화 상자에서 출력 옵션에서 출력 범위를 선택하고 히스토그램을 출력할 셀 주소를 입력하거나 새로운 워크시트를 선택한다. 그림 6의 25의 대화 상자에서 차트 출력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그러면 도수 분포표와 함께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그림 6의 26의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히스토그램의 형태와는 달리 각 계급에서 막대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히스토그램을 좀 더 보기 좋고 해석하기 쉬운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어 보자. 먼저 히스토그램은 하나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범례는 필요 없다. 그래서 범례를 선택해서 지우고 전체 그래프를 알맞은 크기로 조절한다. 또한 X축과 Y축에 대해서 알맞은 이름을 주고 전체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맞은 제목을 준다. 다음으로 인접한 각 계급에서 막대들이 서로 붙어있는 전통적인 히스토그램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히스토그램의 여러 막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한다. 그러면 6의 27과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그림 6의 27에서 단축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한다.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계열 옵션 탭을 선택하면 그림 6의 28의 화면을 얻게 된다. 그림 6의 28에서 간격 너비 입력란에 150 대신에 0을 입력한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히스토그램을 좀 더 보기 좋도록 약간의 수정 절차를 거치면 그림 6의 29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산점도와 상관 분석. 앞서 설명한 히스토그램은 주로 한 변수에 대한 데이터의 특징이나 분포 모양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비해 지금부터 설명할 산점도는 두 연속형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된다. 보통 연속형인 두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그리는 것은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에서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예를 통해서 산점도 작성 과정을 살펴보자. 최근 어느 자동차 잡지 회사는 차량 무게와 연료 효율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새로 나온 차들을 대상으로 차량 무게와 같은 조건에서의 연비를 조사하였다. 그림 6의 30은 이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엑셀 워크시트에 입력한 화면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연비는 차량 무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차량 무게와 연비 간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두 변수 간의 산점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두 변수 간의 산점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차트 마법사를 이용하는데 차트 종류로 분산형을 선택하면 된다. 전체적인 산점도 작성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점도를 그리고자 하는 데이터 셀을 선택한다. 그림 6의 31에서 차트 유형을 분산형으로 선택하고 세부 차트 모양을 결정한다. 제2단계에서 계열 위치를 지정한다. 다음 과정은 다른 그래프를 작성할 때와 유사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그림 6의 33과 같은 산점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6의 33의 산점도를 살펴보면 차량 무게와 연비 간에 강한 연관성이 있어 차량 무게가 무거울수록 연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차량의 무게가 연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예에서 차량의 연비와 같이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를 반응 변수, 종속 변수라 하고 차량의 무게와 같이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명 변수, 독립 변수라고 한다. 그러나 산점도를 작성하거나 상관 분석을 수행할 때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산점도나 상관 분석을 실행할 때 중요한 것은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산점도가 두 변수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그래프라면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 연관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유용한 수치이다.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고 상관계수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상관계수가 커서 1 근처의 값을 갖는다는 의미는 두 변수의 연관관계가 깊어서 변수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변수값도 함께 증가한다는 뜻이고 상관계수가 -1 근처의 값을 갖는 것은 한 변수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변수값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엑셀에서 데이터 메뉴의 데이터 분석 명령을 이용하면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명령어를 이용하여 상관 분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탭에서 분석 그룹에서 데이터 분석 명령어를 선택한다. 그림 6의 34의 통계 데이터 분석 대화 상자에서 상관 분석 항목을 선택한다. 상관 분석 대화 상자가 나오면 그림 6의 35와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셀 값의 범위를 지정한다. 첫째 행 이름표 사용. 체크박스는 첫째 행의 정보를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가를 묻는 항목이다. 위의 절차를 실행하면 차량 무게와 연비에 대한 데이터의 상관 분석 결과는 그림 6의 36과 같이 주어진다.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82이고 두 변수 간의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